아이 10개월 때부터 10살인 지금까지 거실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방에 장난감이며 책이며 넣어봤자 결국 엄마 아빠랑 놀자, 같이 읽자 하며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레 장난감이며 책이며 교구, 보드게임 등등 거실로 나오게 됐고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거실 서재의 장점은 집안 어디에 있든 아이와 부모와의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거실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일상적인 대화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손만 뻗으면 책이 있으니 책 읽는 게 곧 휴식인 아이예요. 그 영향인지 스마트폰 사용이 거의 없고 미디어 노출도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 또한 높습니다. 늘 거실에 모여 있다 보니 수시로 일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 친구 엄마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저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건 진짜 엄마 아빠가 저 성향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아이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소식통이 되는 거고 아이하고의 소통 그리고 독서 습관 이건 버릴 수 없는 거고 이거 큰 장점이네요. 거실 공부법 장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각자 방으로 들어간 우리 아이들을 거실로 좀 나오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집 안에 이런 구조부터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방이 약간 두세 개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부부가 하나의 방을 쓰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방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침대랑 그 책상이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TV나 소파가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구조를 바꾸자 이거죠, 지금. 그렇죠. 네네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할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공부하면 책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뭐 책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책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가장 큰 장점은요. 요즘 학교 수업 자체가 학생 참여형 수업, 토론 발표 수업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 연습을 하면 학교에서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좀 바꿔야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TV. 네, TV를 뭐 없애는 집도 있고 사실은 놔두는 집도 있습니다. 예, 근데 소파 위치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덩그랗게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센터에 테이블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테이블 그러면 또 사야 될까요? 고민하시는데 식탁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식탁 크잖아요. 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이들 책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어디에서는 책상을 밖에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책상 밖에 못 내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책상 크고요. 보통 또 책장이랑 세트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수십 건의 책이 있는데 이걸 꺼내기보다는 오히려 저라면 식탁을 쓰거나 아니면 접이식 테이블 있잖아요. 쉬운 것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거기 앉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뭐 공부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차를 마시든가 이게 중요하고요. 이런데 또 어떤 아이들은 공부는 거실 소파에서 누워서 하는 거, 거실 테이블에서 앉아서 하는 거, 혹은 책상에 혼자 앉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책상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애가 이제 몰입하는 공부는 본인 방에 들어가서 하고요. 뭐 이렇게 뭐 암기 같은 거 네. 하거나 이제 저희랑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좀 나와서 하고 이렇게 좀 공간 분리를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잘하는 편이네요. 너무 잘하시는 거죠. 네. 그러네. 집중하는 건 들어가서 하고 그럼요. 또 토론 수업 같은 거는 밖에 네. 나와서 네.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네. 좋은데요. 잘하고 계신데요. 네. 잘하고 계세요. 그거 다음에는 또 뭐가 네.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부라는 건 오랫동안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죠. 가장 중요한 눈. 눈 건강에 좋은 거는 조명이죠. 조명, 조명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 스탠드라고 하죠. 이게 눈 보호용 스탠드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집하고 한국 집의 차이는 한국 집은 형광등으로 환하다. 네. 미국 집은 노란불로 부드럽다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위해서는 환한 불빛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중요하고요. 또 책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너무 많은 책이 있을 때는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 책을 배치하고 아이들이 손을 닿기 쉬운데 책을 놔라. 예, 그리고 너무 오래된 책
아니면 몇 년 후에 읽을 책은 박스에 담아서 예, 보관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보이면 오래된 물건 같아서 안 보거든요. 맞아요. 또 하나 꿀팁을 드린다면요. 이 아이가 어떤 책이 있는데 우리가 책만 보진 않죠. 뭐 사전도 보고 관련 자료도 볼 거예요. 한 코너로 만들어주세요. 한 코너로. 그러면 우리가 바로 꺼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 책장 정리법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 이제 친구들, 아이 낳은 친구들 보니까 첫 번째로 네. TV부터 없애더라고요. 저는 아주 공부하는 애도 아닌데 TV를 네. 왜 없애냐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TV를 없애는 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없애자니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그건 옛날식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학교에 가는 수업을 우리가 오프 수업이라고 하지만 네. 온라인 수업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그 탭이나 아니면 PC보다는 큰 화면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TV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하자. 그래서 편성표를 먼저 보고 꼭 봐야 되는 프로는 또 우리 가족이랑 같이 보고 또 공부하는 거는 옆에 테이블을 놔서 교재를 같이 놓고 한다면 저는 TV는 절대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방송 보셔야죠. 맞아요. 네. 꿀팁 얻으셔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TV 없앴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막 같이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래요. 네. 밖에서 거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애한테 방해가 되겠어요. 남편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치웠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걸 완전히 치워버리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렇게 그리고 맞아요. 네. 아이들이 학교 가면 네. 뭐 토론 수업 하는데 아이들끼리 토론이 있다고. 네. 그렇죠. 그 뭐 아이돌 애들 얘기하고 아이돌 그럼요. 죄송합니다 아이돌 문화죠. 가수입니다. 아이돌 아이돌 가수, 가수. 아이돌 가수 얘기하고 막 이런데 빠지면 또 안 되잖아. 그럼요. 네.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거실 공부법을 했잖아요. 첫 번째로 한 게요. 남편을 위해서 안방에 커다란 텔레비를 사준 거였고요. 네. 그리고 설거지엔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즘 뭐 식세기라고 하죠. 식기세척기. 네, 그거 해서 예, 거실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전 하나 좀 팁을 드린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방송이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거실을 또 막 도서관처럼 만들자. 막 붐이 일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이요 퇴근을 도서관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진짜,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리빙룸이에요. 네.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아이는 뒹굴뒹굴 소파에서 책을 보고 엄마는 옆에서 뜨개질하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려면 네. 아빠 방을 하나 해줘야 돼. 그럼요. 아빠가 서재? 실수나. 네. 서재. 그런 거 어. 아빠들은 그 로망이야 나만의 공간. 네.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막 그 더 큰 TV를 사주셨다고. 그럼요. 예.